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네. 가이드님은 글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제가 언젠가 혼자 산을 오르면서 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33살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2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받아 이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예쁜 아기를 쳐다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거의 뭐라 그럴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햇살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가이드님의 그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저는 안 돌아갈래요.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가이드님과 이렇게 방송하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또 아부성 발언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청취자님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가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게요. 이런 고민들은 진짜 많이들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가서 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을 거고, 또 누군가는 아쉬웠던 순간으로 가서 그 선택을 만회하고 싶을 거고, 또 누군가는 글쎄요, 뭐 하루하루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 같은 분이 계시네요.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의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가 꽤 있죠. 전 그 김혜자 선생님 나오셨던 거 있잖아요. 눈이 부시게 드라마 참 인상 깊었는데 가이드님 당연히 보셨겠죠? 네. 드라마 자체도 재미있었는데 마지막 반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운명을 걸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설정입니다만 사실은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주인공의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주인공의 망상에 의해 이 시간이 재구성된 이야기죠. 주인공은 과거 남편의 죽음을 막고 싶었고 평생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의 사고를 막고 싶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죠. 치매로 인한 망상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참 눈물겹게 아름다우면서도 참 애처로웠어요. 극 중에 주인공에게 아들이 묻죠.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단한 날은 아니고 온 동네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나도 솥에 밥을 앉혀놓고 그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던 우리 아들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면 그때 저 멀리서부터 노을이 졌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날짜도 잘 기억나지 않을 텐데 아주 평범한 어느 하루가 평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네요. 그만큼 삶이 고단했지만 동시에 그 고단한 삶에도 남다른 행복한 기억이 존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 댁에도 운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계시지요? 눈이 부시게 그 드라마 속의 대사처럼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가이드님, 저희가 망상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망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망상이란 말 그대로 실제와 다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상상만 하고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나 신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나 신념이라는 건데 그럼 이런 망상은 왜 생기는 겁니까? 치매 어르신은 기억력이 약화되어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기가 점차 어려워지세요. 또한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매 어르신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세요.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망상이 흔합니까? 네, 집에서 돌보는 치매 어르신의 약 60% 정도, 또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70% 정도가 이 망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고 또 계속 바뀌고 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호자들은 많이 지치게 돼요.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거죠? 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그것도 단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이 도둑망상. 나의 배우자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부정망상.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흔한 경험이고요. 심지어는 집에 계시면서도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세요. 아이고, 이거 어르신의 그 병을 모르는 분이 보면 진짜인 줄 알고 오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종종 사회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수시로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은 은행을 계속 찾아가서 분명 돈이 있었는데 왜 돈이 없어졌냐며 항의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럴 때는 환자라는 것을 인지해도 의심받는 나도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이럴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거나 지적받았다면 이러한 망상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야, 진짜 힘들고 또 너무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데다가 화도 내지 마라. 또 그것도 말도 하지 마라. 답답한데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치매의 증상 중 하나로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시력이나 청력 같은 이 감각기관의 기능이 줄어들어 감각에 대한 인지 오류가 생기면서 이 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때 이런 망상이 생기거나 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야, 극한 직업인데요. 극한 직업 보호자예요. 그래도 이 망상이 보호자의 적절한 대처로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적절한 대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용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비난하고 지적하거나 고쳐보려고 한다면 점점 더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게 돼요. 때문에 망상이 고쳐지기는커녕 관계만 더 나쁘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흔하다는 도둑망상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이 통장을 잃어버렸는데 며느리가 가져간 것 같다고 하세요. 사회자님 어떻게 하실래요? 글쎄요. 며느리가 가져간 게 아닐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10점 드릴게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까? 왜 100점 만점에 10점입니까? 100점 만점이에요. 너무 짠 거 아닙니까? 도둑망상에서는 어르신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고쳐주려고 하면 안 되세요. 지금 어르신은 며느리가 미워서 도둑 누명을 씌웠다기보다는 본인의 소중한 통장이 사라져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이 사라진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어야 해요. 그러면 뭐랄까 통장이 사라져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까? 띵동댕,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함께 통장을 찾고 있는데 사회자님이 어르신보다 먼저 통장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네 이러면서 통장을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나요? 아, 어쩜 또 틀리세요? 아이고 이런. 또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아, 봐요. 여기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르신을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리고 통장을 어르신께 갖다 드린다고 해도 어르신 망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훔친 것이 맞는데 그 훔친 사실을 감춰주려고 사회자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도 못 본 척을 해야 되나요? 네. 어허. 며느리가 아니고 사회자님이 훔쳤다고 생각한다면 보고도 못 부척하셨을 거예요. 대신 어르신이 그 통장을 먼저 발견하도록 유도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어르신 본인이 직접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손으로 찾았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상황이 찾다가 제가 먼저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에 손대지 말고 어르신 이쪽 찾아보셨어요 하면서 유도를 해서 어르신 스스로가 그 통장을 발견하게 하자. 어르신 손으로 통장을 잡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 거네요. 네, 맞아요. 아하. 내가 건드리지 말고 어르신이 직접 본인 손으로 잡게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는 부정, 뭐 질투망상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도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인데요. 부정망상의 경우는 수긍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셔서 배우자와 요양보호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이 제발 너희들이 인정만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제발 사실대로 말해. 라고 괴롭히니까 보호자분이 너무 지쳐서 그냥 거짓으로 인정하고 싶다. 이렇게 상담해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그 봐, 내 말이 다 맞았지 이러신다는 얘기죠 지금. 맞아요. 어허.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잘못된 신념을 더 강화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배우자분들이 지쳐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수긍하지는 말아주세요. 힘드시겠지만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자세, 즉 어르신 행동을 치매의 증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야,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정망상은 흔합니까? 부정망상은 치매 어르신에게서 굉장히 흔한 증상으로 치매 초기부터 나타난 증상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루이체 치매나 전두 척두역 치매에서 더 흔합니다. 아, 사회자님,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발견한 알츠하이머 박사님의 첫 번째 환자가 바로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는 이 부정망상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왜 젊은 부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의부증, 의처증도 증상이 유사합니까 이거와? 치매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부정망상은 일반적으로 40, 50대에서 나타나는 이 의부증이나 의처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내용이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또 구체화되지 않고 계속 같은 문제에 머물러서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부정망상을 보이시는 걸까요? 부정망상은 치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이 배우자와 더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이 평소 외출을 자주 하시던 분이 집에만 있거나 또 기억력이 좋았던 분이 기억력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다 보면 이 배우자의 외출이나 사회관계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거나 또 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기억의 빈 부분을 이런 생각으로 채우고 그 과정에서 의심이 점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이 아니면 증거를 보여드리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르신이 계속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하면 많은 경우 이 배우자들이 이게 치매의 증상이라고 인지하고 또 대처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르신 주장에 아니요 라고 반박하고 또 증거를 찾아서 보여드리며 결백을 주장하는데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 대처가 될까요? 우선은 의심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어르신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질병의 증상이라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의심하는 어르신도 사실 지금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어르신의 속마음에는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결국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 곁에 계속 있을 거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를 괴롭히는 어르신도 속이 편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참 슬프게 다가오네요. 부정하고 논쟁하기보다 수용하고 타협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상 증상을 보일 때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요령도 필요해요. 타이밍을 봐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드시게 한다든가 같이 산책을 나가도 좋고요. 또 텔레비전을 같이 보거나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드리거나 아님 옛날 사진첩을 꺼내서 어르신이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화제를 돌리는 요령을 많이 좀 쌓아둬야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망상 증상은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이죠. 여러 가지의 가족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망상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 중에서 간혹 어르신이 정신과 약을 드시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정말 작은 약 한 알이 어르신의 망상 증상을 크게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가족의 적절한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면 이런 증상 완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 어르신의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문답. 제가 질문하고 가이드님이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문장 질문하고 한 문장 답변. 그러니까 스피드. 쿵짝 쿵쿵짝 이런 리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궁금한데요. 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죠?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고 함께 찾아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세요. 미리 동일한 물건을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가 어르신이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대상자가 도둑망상으로 방을 지키려고 방 안에 있기를 고집하는 경우는요? 위험하지 않다면 방에 계시도록 해도 괜찮아요. 네 번째, 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부정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대상자를 안심시킨 후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시설인데요. 같은 방 할머니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자꾸 건의하세요. 딸이나 아들 사진을 보러 가자고 하며 이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어르신이 갑자기 엄마 어디 가? 라고 하며 뛰쳐나가려고 하세요. 엄마를 함께 찾아보자며 같이 산책을 해보세요. 일곱 번째, 파마머리 요양보호사님을 부인으로 착각해서 여보라고 부르며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여덟 번째, 어르신이 내 밥에 독을 넣었어! 나 안 먹어! 라고 하며 식사를 거부하십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라고 먼저 먹어본 후에 함께 식사하도록 하세요. 끝!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재미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망상은 잘못된 신념이지요. 가족이 자꾸 설명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증상의 배후에 있는 기초적인 불안이나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에 집중해서 케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르신의 증상을 가족분들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또 냉정하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상이 있을 때는 주변을 최대한 안정적 분위기로 평상시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불을 바꾸거나 가구나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또 어르신이 신체적으로 아파도 이러한 증상이 보일 수 있으니까 열은 없는지 배변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식사량은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관찰하시어 변화를 잘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오늘도 이 방송이 가족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